9피트, 그러니까 2m 70cm가 넘는 키로 살 아간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22살에 죽었죠. 신체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였거든요. 인간의 몸은 왜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출까요? 그리고 악어나 물고기는 왜 평생 자라는 걸까요? 이 질문에는 우리 생존과 직결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만약 우리가 계속 자랐다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을 수조차 없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구상 대부분의 척추동물들은 죽을 때까지 계속 커집니다. 물고기도, 양서류도, 파충류도 마찬가지죠. 악어 한 마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갓 부화한 악어는 20cm 정도지만 50년을 살면 4m가 넘는 거대한 포식자가 되거든요. 멈추지 않는 성장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르죠. 우리는 20살 전후가 되면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뼈가 성장을 멈추는 겁니다. 그럼 뼈는 어떻게 자라는 걸까요? 우리 뼈 양쪽 끝에는 특별한 세포층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성장판이죠. 이 성장판 세포들은 끊임없이 분열하면서 새로운 뼈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어린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실제로 성장기 아이들은 하룻밤 사이에 최대 1mm까지 클 수 있거든요. 1년이면 몇 센티미터씩 자라는 겁니다. 악어도 똑같은 원리로 자라는데 차이가 있다면 악어의 성장판은 절대 다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인간과 악어 사이에 결정적 차이가 생깁니다. 인간은 사춘기가 끝나면 몸에서 특정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들이 성장판을 완전히 굳혀버리거든요.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성장판이 뼈로 변해버리면 그게 끝입니다. 키가 더 자랄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키가 컸던 사람, 로버트 왈로가 그런 케이스였죠. 그는 뇌하수체 종양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됐고 성장판이 제대로 굳지 않았습니다. 결국 2m 72cm까지 자랐죠. 놀라운 건 그가 죽기 직전까지도 계속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그 크기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다리의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됐고 심장은 그 거대한 몸에 피를 공급하느라 과부하가 걸렸거든요. 결국 2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무한정 클 수 없는 이유와 연결됩니다. 큰 몸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인간의 몸은 굳이 성장을 멈추도록 설계되었을까요? 악어처럼 평생 자라면 안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에너지와 열에 있습니다. 인간은 포유류죠. 새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신진대사를 가진 동물들입니다. 인간의 기초대사량만 봐도 하루에 1500칼로리에서 2000칼로리를 소비하거든요.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이 정도를 태우는 겁니다. 이 빠른 대사 덕분에 우리는 마라톤을 뛸 수 있고 새들은 대륙을 횡단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심지어 가만히 앉아서 영상을 보고 있을 때도 여러분의 뇌는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태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열이 발생하는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동물이 커질수록 부피는 급격하게 증가하지만 표면적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늘어나거든요. 부피가 늘어나면 체내에서 생산되는 열의 양도 같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 열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피부 표면적은 부피만큼 빠르게 늘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해 몸이 클수록 열을 배출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키가 2배로 커지면 부피는 8배 증가하지만 표면적은 4배밖에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만약 인간이 계속 자란다면 어느 순간 자기가 만든 열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과열되는 거죠. 로버트 왈로가 겪었던 문제도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와 조류는 적정 크기에서 성장을 멈추도록 진화했습니다. 이게 생존 전략인 거죠. 우리 몸은 에너지를 빠르게 태워서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대신 크기를 제한해서 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렇다면 악어는 어떻게 평생 자랄 수 있는 걸까요? 파충류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악어의 신진대사는 우리보다 10배 이상 느리거든요. 악어는 한 번 먹고 몇 주를 버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에너지를 거의 태우지 않는 거죠. 실제로 악어는 하루 종일 가만히 있다가 사냥할 때만 잠깐 움직이는데 이게 바로 그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커져도 발생하는 열의 양 자체가 적은 거예요.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도 그 정도 열은 충분히 배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물속에서 생활하니까 체온 조절도 훨씬 쉽죠. 게다가 큰 몸집은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덩치가 크면 포식자로부터 안전하고 먹이를 잡기도 쉽고 짝짓기 경쟁에서도 유리하죠. 악어 입장에서는 계속 자라는 게 이득이거든요. 열 문제만 없다면 말이죠. 실제로 오래 산 악어일수록 더 크고 그만큼 생존 능력도 뛰어납니다.
인간도 계속 자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높은 곳에 있는 과일을 쉽게 따먹을 수 있고 사다리 없이 전구도 갈 수 있을 테니까요. 농구 선수들은 더 환영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이 생산하는 열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결국 이건 진화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활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거대한 몸집을 가질 것인가? 우리 조상들은 전자를 택했고 파충류들은 후자를 택했죠. 그래서 인간은 달리고 뛰고 생각하며 문명을 만들었고 악어는 물속에서 느리게 움직이며 평생 자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선택이 단순히 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빠른 신진대사 덕분에 우리는 추운 지역에서도 살 수 있게 됐고 복잡한 뇌를 작동시킬 에너지를 얻었으며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거든요.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크기를 포기한 대가였던 겁니다. 우리 뼈가 성장을 멈추는 건 한계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정교한 설계죠. 만약 성장판이 계속 열려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활동적으로 살 수 없었을 겁니다.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걷고 복잡한 사고를 하고 추운 겨울을 견디는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평균 키인 160cm에서 180cm가 에너지 효율과 체온 조절 측면에서 최적이라고 합니다. 더 크면 심장에 부담이 가고 더 작으면 체온 유지가 어려워지거든요. 우리 몸은 수백만 년의 진화 끝에 이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낸 겁니다. 다음에 키가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이걸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크기가 바로 인간이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사이즈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크기로 멈춘 덕분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배우고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도요.